안녕하세요. 에듀윌 토목직 공무원을 담당하고 있는 장성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2023년 내년도가 되겠죠. 토목 설계에 대비한 기본 이론 강좌에 대한 OT. 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대략 한 30분 내외 정도로 갖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23년 대비해서 전체 커리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 강좌가 시작됩니다. 기본 이론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이 9월에서 10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가 있겠습니다. 이게 11월에서 12월. 자, 그 다음에 단원별 예상문제 그 이제 내년도죠. 23년도 1월부터 2월. 그 다음에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가 3월. 3월에서 대략 4월 초, 4월 초. 지방직 모의고사가 때 4월에서 6월 초, 시험 때까지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7월 8일이죠. 7월 8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작해서 거의 1년이죠. 1년 동안에 강의 감지 때 끝이 나는데 끝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요 과정 자체가 대단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끝까지 시작해가지고 시작해서 출발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시죠? 끝까지 가야 이제 거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있고, 자, 기본 이론 과정은 이때 교재로 합니다. 사전사 세전사에서는 교재로서 하고, 심화 이론도 똑같이 세전사 교재를 합니다. 근데 기출문제 풀이는 자, 올해는 처음으로 교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프린트를 했는데 올해는 교재를 합니다. 교재하는데 토목 설계는 어쨌든 요건 이제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단원별 예상 문제 프린트입니다.
프린터. 예. 국가직 모의고사도 예. 프린터. 예. 지방직도 프린터로 써갑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교재를 구매할 필요 없이 그냥 프린터로 하면 되고, 기본 이론 과정, 심화 과정은 똑같은 교재입니다. 이 두 개의 교재는 똑같은 교재가 됩니다. 하고 이건 이제 뭐 올해 처음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교재를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기본 이론 강좌에서는 뭐 이때 말 그대로 이제 이때 토목 설계에서는 뭐 한 75점, 예, 70점, 예,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격 점수죠. 합격 점수. 합격을 하고도 남는 그런 점수입니다. 물론 지방직이죠. 국가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그런 목표고, 심화일은 뭐 여기다 이제 플러스 10점을 더하는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고, 물론 딱 70점이 아니고 이제 70점이 미니멈 점수입니다. 예. 70점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합니다. 심화 이런 과정은 뭐 이때 하다가 이제 좀 어렵거나 또는 출제가 한 번 됐는데 여기서는 뭐 이게 그 8주죠. 예, 8주 만에 이걸 다 한번 1페이지에서 끝에까지 끝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진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여기 넘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강의가 심화 강의가 되겠다는 것이고, 예. 사실 우리가 기출 문제를 갖다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죠. 예. 과연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기출 문제 풀이 과정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단원별 예상 문제는 이제 단원별이죠. 예. 챕터 1부터 해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별도의 이제 이때는 단원별 예상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에다가, 예. 그 다음에 또 예상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플러스한 문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예.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이제 전범위죠. 예. 전체 범위에 걸쳐서 이때 진행되겠습니다. 가끔씩 기출문제가 한두 문제가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는 매년 다릅니다. 저는 매년 다르게 이렇게 진행합니다. 하고, 지방직도 마찬가지 전체 범위에 걸쳐서 모의고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올해 2022년 대비해서 이때 이 부분이 아마 6회가 진행됐었고, 지방직 대비해서는 18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1회당 20문제니까 120문제, 이건 360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되고, 예. 특히나 이제 예. 자, 꼭 여러분이 중요시 되어야 할 과정들 자체가 이제 기본 이론 과정, 기출 문제, 풀이 과정, 예. 국가직 모의고사, 지방직 모의고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단계, 2단계, 3, 4, 5, 6 이 단계가 가장 최상입니다. 최상인데 가장 좋은 그 커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은 뭐 중간에 또 이제 뭐 지금은 그 7월 달인데 7월 달인데 뭐 11월이나 12월이나 또는 1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야 1월 달 같으면 이거 다 들으려 하면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4개의 정도는 이제 가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자 마무리하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가급적이면은 반드시 쭉 듣도록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자기 실력을 점검하는 거죠. 점검. 내가 뭐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가 점검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히 구분해 가지고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커리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토목 설계다라고 하는 그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 토목 지금 뭐 비전공을 토목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OT에 대한 내용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여러분이 따라주면 좋겠습니다. 자, 토목 설계에 대한 뭐 과목의 성격 안에 있죠. 이때 우리가 이제 뭐 시험은 뭐다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뭐 반드시 암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암기하기보다도 적절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모든 시험은 뭐 암기와 이해가 뭐 필수적이죠. 그런데 딱 잘라서 말하자면은 토목 설계는 뭐 성격상 이해보다도 암기성이 강한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암기를 뭐 잘 하는 수험생들은 대단히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왜 그러냐면 이때 그 출제죠. 출제의 범위입니다. 범위인데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계 기준 KDS가 있습니다. KDS 설계 기준이다. 설계 기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총 20문제 중에서 대부분 그 설계 기준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뭐 거의 20문제 중에서 여기서 출제되는 것이 때 뭐 전체 20문 중에서 감기에서 뭐 못하더라도 17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들이죠. 나머지 그러면 뭐 한 두세 문제가 뭐냐니까 이제 이론이죠. 이론에 의한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기준은 우리가 뭐 말하자면 뭐 법률과 같은 겁니다. 토막에서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를 해야 우리가 뭐 정답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했는데 자,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응용역학보다도 좀 쉽게 됩니다. 쉽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의미하는 바가 있대. 물론 그 담기다는 것은 뭐 일주일 뭐 이런 담기는 아니고, 저 2개월 정도면 뭐 자 충분히 토목 설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니까 암기성이 강한 과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국사
국사하면 여러분 뭐 구석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뭐 선사부터 해가지고 쭉 현대까지 하는데 국사하면 물론 국사도 이해하고 시대의 흐름 이해하고 또 주요한 팩트들은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국사도 암기가 많죠. 근데 토목 설계의 암기의 그 어떤 양은 국사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때, 자, 응용 역학하고 그 다음에 토목 설계를 갖다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할 때 어느 쪽부터 하느냐면 이때 역학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토목 설계는 역학 이후에 역학 이후에 약간 시간을 두고서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응용 역학은 이 그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역학은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물론 암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죠. 오히려 암기가 더 쉽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목 설계는 단기에 정복이 가능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또 완전하게 정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정도 투자를 하면은. 그래서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학 이후에 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역학 이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7월부터 우리가 7월 8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뭐 9, 10 심화 이론이죠. 그래서 사실 뭐 토목 설계는 기본 이론 그러니까 공부량이죠. 그러니까 공부량을 역학보다는 적게 하더라도 한 게 없습니다. 대신에 가급적이면은 이렇죠. 어쩔 수 없이 역학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가 있으면 이때 역학은 뭐 이때 11월까지 그러니까 7월부터죠. 7월부터 11월 뭐 7, 8, 9, 10, 11, 5개월이죠. 5개월 동안에 역학만 하나 정복합니다. 11월 달까지 역학을 해버리면 뭐다? 뭐 역학은 시험 칠 때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역학이 됩니다. 역학.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 12월하고 그다음에 뭐 2013년 1월 달까지 설계하도록 됩니다. 이거 뭐 한 2달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충분합니다. 하고 자, 그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토목 설계에 대해서는 그 역학만 여러분이 잘 정제가 되면은 설계는 특별하게 뭐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2010 내년도죠. 22년도 올해 22년도 국가직하고 그 다음에 또 지방직이죠. 두 개 그냥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은 뭐 22년도 국가직 지방직 문제는 뭐 쉽게 출제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지방직 문제는 거의 역대급이죠. 지방직 문제는 거의 역대급으로. 제가 강의한 이후로 가장 쉽게 토목 설계 지방직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23년도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쉽게 됐기 때문에 뭐 이것보다는 조금 보다 난이도가 그러니까 22년도와 비교했을 때 뭐 약간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겠죠.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라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목 설계에서의 난이도입니다.
난이도를 결정할 때는 뭐다 이때. 자, 설명 문제하고 이때. 설명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비중입니다. 자, 되게 그렇습니다. 예. 설명 문제가 12문제고, 예. 계산 문제가 8문제. 이게 바로 올해 지방직 22년도 지방직 문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나 또 계산 문제가 거의 한 문제 정도 빼놓고 모두 쉽게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마저 쉽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으로 가장 쉬운 해가 22년도 지방직 문제다라는 것. 이게 이제 난이도 하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결국 난이도는 토목 설계입니다. 설명 문제가 몇 문제냐, 계산 문제가 몇 문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10문제가 되면은 난이도 중간이다. 그다음 조금 어렵다 그냥 상중하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이게 8문제고 계산 문제가 12문제 되는 경우. 계산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거는 이제 약간의 어려운 문제도 들어가 있고 손으로 계산기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시간에 다소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상은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말고 아주 옛날에 이렇게 출제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작당한 거죠. 예. 설명 문제가 2문제고, 예. 계산 문제가 18문제가 됩니다. 완전 당했죠. 이때 90%가 과락이 있습니다. 예산을 못했으니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수험생들은 다 떨어지고, 예. 실력이 저 친구는 합격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합격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없죠. 이런 경우 있으면 그냥 이런 경우가 오면은 그냥 밀란이 일어나겠죠. 밀란. 그래서 이렇게는 조정 안 합니다. 현재까지는 대략 이런 범주들입니다. 이런 범주 내에서 이제 난이도 조절은 되게 물론 설명 문제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대개는 이제 계산 문제를 가지고서 난이도를 조정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은 최소한도 23년도에는 23년도에는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되겠죠. 이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 위험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포인트는 토목 설계는 암기성이 강한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승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많았냐, 설명 문제가 많았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만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응용 역학하고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즉,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죠. 시간 안배. 대단히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국어 있고, 국사, 영어, 응용역학, 그 다음에 토목, 설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표준 시간입니다. 이걸 수험생마다 본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뭐 국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영어를 잘하면은 영어 시간이 줄어들고, 역학자는 역학 시간 줄어들겠죠. 그런데 개인적 특성의 차이는 빼버리고 순수하게 합격생, 합격생들의 말을 들어서 보면 이제 표준 시간이죠. 네, 표준 시간이 있습니다. 표준. 토목직입니다. 토목직 표준 시간. 대개 국어는 뭐 14분 이내에 끝나고, 국사는 빠르면 10분이고 조금 느리면 12분 정도. 영어는 개인 편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역학 충분하게 뭐 20분 정도. 그 다음에 설계 15분 정도. 15분 이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 여기서 만약에 이때 국어에서 20문제를 갖다가 14분에 풀면 이때 뭐 6분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 10분을 줄일 수 있죠. 근데 10분은 이제 추가돼 버리죠. 그다음에 뭐 0이고, 그 다음에 5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두 개 없애버리고 하면 이때 합치면 이때 뭐 일단 여기서 6분 정도죠. 6분을 갖다가 전체 11번인데 전체 11번 정도를 남기고 1회독이죠. 1회독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답안 이기 시간이 있죠. 답안 이기 시간에 이기 시간 최소 5분은 잡아야 되겠죠. 이 차이 하면 결국 6분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6분의 3이다라고 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간 안배는 뭐 6번, 5분 정도의 그런 싸움이 되겠습니다. 답안 이기 시간을 빼고 난 뒤에. 그래서 자기가 맞도록 이제 뭐 내가 국어를 특별히 잘하면은 시간 더 줄일 수 있고, 영어를 좀 더 잘하면은 뭐 영어 뭐 20분 또는 25분 따라서 할 수 있죠. 25분까지 가면은 여기 이제 11분이 이제 남겠죠. 마찬가지 역학도 내가 좀 잘하면은 뭐 이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제가 어떤 특정 과목에서 어렵게 출제됐을 때, 반대로 어렵게 출제되면은 시간은 추가되겠죠. 이게 추가됩니다. 추가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시험 쳐봐야 알기 때문에 뭐 어떤 과목이 더 어렵게 출제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나리오죠. 이때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뭐냐면 이때 전략 1, 2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갔는데 뭐 시험지를 받아 나는 이렇게 예상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영어가 어렵게 나왔더라. 그랬을 때 내가 뭐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하고, 또 역학이 어렵게 나왔더라. 그랬을 때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하고를 결정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시죠? 동시에 어렵게 왔다. 이건 낭패죠. 대단히 힘들게 됩니다. 그때는 뭐 여러 번만 힘든 것이 아니고 모든 수험생들이 힘든 거죠. 뭐 따라서 그때는 뭐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맨과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준 시간을 설정하고서 평소에 연습하다가 내가 뭐 영어가 왜 두 과목을 내가 들었냐 하면 이때 과락이죠.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이 바로 영어 역학입니다. 그 다음에 토목 설계가 아시겠죠. 토목 설계는 뭐 시간 안배를 잘못해서 이제 과락이 오는 경우들입니다. 근데 영어와 역학이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한
전략 1, 2로 나누어서 이렇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혹시나 과락이 나오면 안 되죠. 특히 기술직은 뭐다? 영어가 약하죠. 기술직은 영어가 약하기 때문에 영어 과락에 조심해라. 역학은 뭐 제가 여러분들 뭐 웬만해서는 과락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뭐 준비를 해 주겠습니다. 잘 따라오면은 과락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뭐 또 다른 교수님이 강의하니까 제가 뭐 타치할 영역 아니고, 예, 역학에서는 여러분이 수업을 잘 따르면 되고, 토목 설계 시간이니까 설계는 뭐다? 예. 영어나 역학에서 시간 안배가 잘못되면 뭐다? 여기서 과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두 과목이 동시에 어렵게 출제되면은 커트라인은 많이 떨어집니다. 하나만 어렵게 오면 뭐다? 예, 그냥 커트라인은 그냥 평균치를 유지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근데 뭐 아무리 어렵게 출제되든 쉽게 되든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이 면과락이죠. 과락을 면하는 것. 40점 점수를 갖다가 확보하는 거야. 8문제죠. 예. 8문제를 득점하는 것. 전체 5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버리면은, 예, 이거 뭐 탈락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이제 아까 영어와 역학이 동시에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올해 시험은 완전히 과락수합니다라고 생각하고 과락 작전으로 가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시간 안배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런 표준 시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단은 최소한도 6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1회도 하는 거죠. 시험지를 갖다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표준 시간을 설정해 놓고 이 범위들 내에서 한 바퀴 뺑 돌아오는 겁니다. 한 번 다 풀고, 물론 못 푸는 문제 있으면 이때 못 푸는 1번, 5번, 10번 이때 11, 15, 20번이다. 15문제 모르겠더라. 문제 앞에다가 그냥 크게 이렇게 해서 표시하고. 이거 좀 알만한데, 그냥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습니다. 해놓고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다 이때. 전체 과목을 한 바퀴 뺑 돌았을 때 확인하라는 뜻이죠. 과목별로 과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역학이 잘못하다가는 8문제 안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역학에다가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을 역학에다 투입해야 되겠죠. 투입해서 최소 몇 문제를 득점해야 되겠죠. 그런 전략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1회독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남은 시간이죠. 이 남은 시간을 갖다가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된다 뜻입니다. 투입을 해서 면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한 바퀴 뺑 돌았을 때 이 남은 시간이 없다 하면은 상당히 그렇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기 위해서죠. 예. 한번 내가 최종 5개 과목 과락 없나?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수단이 뭐냐니까 바로 이런 시간을 여유 시간이죠. 예. 여유 시간을 남기는
시간 암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토목 설계 기본 이론 OT 강의에서 설계는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죠. 뭐 과락이 나오는 그런 과목은 절대 아니다 뜻입니다. 그게 과락이 나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것이죠. 이것 먼저 풀고 이걸 먼저 풀다 보니까 시간 안배를 잘못해가지고 네 과목을 다 풀다 보니까 뭐다 이때 남은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더라 뜻입니다. 부담스럽죠. 이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과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시간을 쫓겨가지고 마지막에 풀 때 이제 그런 문제 발생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쉽든 어렵든 모르는 문제 있으면 표시하고 지나갑니다. 아시겠죠? 패스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해독하고 그 다음에 과락 여부를 확인하고 혹시 위험하다 싶으면 남은 시간을 그 과목에다 투입하고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 매달 치는 모의고사 있죠. 매월 토목치는 아니지만 매월 모의고사 그 에듀윌이죠. 에듀윌에서 하는 모의고사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응시해 봅니다. 아시겠죠? 응시하는 이유가 실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시간 안배를 하는 시간 안배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응시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아무리 전략을 시간 안배 전략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한 번도 연습 안 하고 시험날 당일날 바로 갔다. 바로 그게 처음으로 실제 시험하는 장소에서 그날 저 연습을 바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연습의 결과 이제 그때마다 어떻게 내가 대응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할 때까지는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되겠죠? 그런 것들도 좀 가볍게 보지 말고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를 바라겠다. 됐죠? 이상으로 2023년 토목직 토목 설계 기본 이론 OT 강의를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